장이 2200선을 코스피가 돌파를 했는데요. 자, 연중 최고치는 물론이고요. 6년 만에,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가요. 2231포인트니까 아무래도 좀 바싹 다가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박스피에 머물렀던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돌파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좀 어떤 주가가요, 좀 뻗어갈 그런 기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한테 참 말도 못하고요. 힘들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력 대통령 그 선거 후보들이요. 우리 이제 주식을 이제 하면은 그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익 실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차기 정부에서요.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범위를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를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소액주주. 소액주주라는 것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었네요. 제가 지난 방송,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자, 공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공사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가 공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기관으로 2012년에 이제 편입됐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주식을 하고 있는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 그러니까 후보자의 조세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이제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5분의 대표적인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에 조세 전문가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조세 전문가님들이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비과세,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없애야 된다는데 어떤 그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명은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방송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걸 왜 시행하는가, 그걸 왜 시행하는가를, 그분들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보다 주식을 먼저 한 200년, 400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진국의 대부분 국가들은 그 양도 차익,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개인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소득으로 취급해서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죠.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하는 인구가요 500만 명인데 저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그 조세 전문가님들이 뭔가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되기 싫으세요? 자, 500만 명이 주식을 하면요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부부가 이제 주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제 남편 몰래 또 자기 아내 몰래 주식을 합니다. 근데 500만 명이면 이분들이 어떤 주식을 해서 손실을 보거나 큰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그 분의 아내고 남편이겠죠. 그럼 몇 명입니까? 그렇죠.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 좀 높게 평가할게요. 아이들이 자녀가 2명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2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이면요. 2천만 명이면 그러니까 되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가요 한 60, 70%는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조차도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양도 차익 그 적용 대상을 소액주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그럽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그 주식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정부에서 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권거래세라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들어보셨죠? 0.3%인데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그 원칙은요, 뭐 공약을 이런 거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어떤 상대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식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그 박스피, 이제 박스권에 오랫동안 좀 침체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상실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라면 저는 그런 공약을 할 것 같아요. 증권거래세 0.3%를 주식을 해서 이제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죠? 뭐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그까짓 거 0.3% 못 내겠어요. 기분 좋은데. 가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상가집 가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밤새 준다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뭐, 고수도 치고 뭐 직구땡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돈 크게 먹으면 이렇게 사방 둘러봐서 뒤에 친구가 멀쩡히 서 있으면 너 일로 와 하고 이제 10,000원짜리 하나씩 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쪽 세계 말로 뽀찌 이러는데, 자 보세요.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딴 상태에서 0.3%는 부담이 안 되지만 내가 5천만 원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손실을 봤어요. 5천만 원에서 손실 3천만 원 보고 2천만 원을 매매하는데 매도 손절을 치는데 거기에 0.3%를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0.3%라는 금액이,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부가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들 그분들한테 매년 매해마다 0.3% 떼어가는 돈이요. 6조입니다. 6조. 6조. 엄청난 돈입니다. 6조가. 이미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데 이 증권거래소 받아가고 있으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거를 이제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이제 그 구정 명절 때 우리가 이제 처갓집을 가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본가에서 이제 형님들하고는 잘 안 치죠. 그죠? 동서들하고 처갓집에 가서 5명이 이제 고스톱을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윷놀이에요. 뭐 한 판에 어제 10만 원 빵. 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추석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절 때 5명의 동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스톱을 치는데 이제 친선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따면 딴 사람이 여기 이제 10%씩 떼놓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 치맥 먹자. 치킨하고 맥주 사다 먹을까?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딴 사람이 이제 딴 돈에 대해서 이제 10%씩이 놉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0%씩 떼놨는데 나중에 한 2-3시간 치고서, 야, 너네들 동서 중에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땄어?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돈 많이 땄어요. 너 일로 와. 딴 거 다 내놔. 뭐 다 내놓는 거죠. 거기서 또 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중과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설픈 주식 양도 어떤 차익에 대한 과세는요, 주식시장을 큰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1988년도에요. 대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대만 정부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시행하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대만 증시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40% 가깝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반토막 됐다라는 거죠. 대만 정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이 증권세율 인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소액 그 투자자들, 면세 대상을 좀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없던 거로 좀 거의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를 가까스로 원상을 회복을 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래 안 해도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입가에 약간 지금 미소를 띄우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세수 확보는 물론이고 그건 실패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막 12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정말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은 그런 조세 전문가님들이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에요. 담배값 2,000원을 2,500원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80% 인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랬죠. 그죠? 최경환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께서도 나 담배 끊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담배를 끊으셨는지 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평생을 피워온 담배를 금연 끊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정부에.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면회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쪽 업계 관계자 얘기가 지금 이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대선 캠프에서 복지 공약들을 많이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재정은 이제 세수입니다.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데 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 주식하는 500만 명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돈 번 거에 대해서 떼는 그런 손쉬운 세수 확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빠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요. 죄송합니다. 저도 누군지 익명으로 돼 있어도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 0.3%의 증권 거래세를 내가 손실 보고 팔 때는 떼지 않는 게 그게 인간된 도리고 정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게 이번 그 새로운 그 정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그 패턴과 거래량,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래량과 그 거래 대금에 대한 그런 강의를요,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깔끔한 방송 오늘 1시간 또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투자 주체들이 시장에서 사고 판 주식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투자 주체들은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큰 개인이 있고 작은 개인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외인이 있고, 그리고 외인은 이제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이 있고요.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보험공사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사고판 주식수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글쎄요 뭐 돈을 크게 땄다는 곳에는 뭐 저는 뭐 크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처음에 주식 어떤 그 자본금을 소액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다가 뭐 그래서 노는이 뭐 이빨 뺀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다가 본전 찾기 위해서 자꾸 돈을 좀 더 뭐 100만 원 이러면 좀 200만 원 갖고 들어오고 200만 원 이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또 다시 500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800이니까 또 1000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겁니다. 뭐 애시당초부터 한 3억을 갖고 주식을 한다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이제 기본적인 기초 상식은 이제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 또 매 시간마다 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 58년 개띠 여러분 한 6,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2017년에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데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그냥 무작정 돈만 있다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투자 주체들이 시장에서 사고판 주식수인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 투자 주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항상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허가난 저 강원랜드나 또 뭐 경마장이나 그걸 뭐 스포츠로 오락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늘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몇 년 동안 뭐 3년, 4년, 5년, 뭐 10년, 20년을 주식을 하시더라도 늘 보이는 건 주가만 보이지 거래량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래량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딸딸 외워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과 추세와는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제
뭐 손실을 봐요. 뭐 아니면 처음에 주식 입문하기 전에 이게 서점에 들러서 딱 보니까 1억 갖고 10억 버는 방법. 그럼 얼른 사시죠. 그 앞에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막 차트도 거기다 막 그림 그려놓고 하니까 뭐 책도 되게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거 하나면 나도 1억 갖고 10억 벌 수 있으려나 하고서 밤새 잠 안 자고 이제 공부합니다. 근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책 낸 사람은요. 주식에서 돈 잃은 거예요. 돈 잃어서 이제 본전 찾으려고 책 낸 거잖아요. 아니 1억 갖고 10억 버는 방법이 있으면요. 자기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조용히 문 걸어 잠그고 주식하지 이걸 책을 내서 왜 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맙습니다. 자, 볼까요? 지난 시간에 딱 끝 마무리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래량이 고점에서 추세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매도라고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릴게요. 자, 여기는요. 거래량이 되겠어요. 거래량이고요. 여기는 주가 이렇게 쓸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뭐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고점에서 추세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여기서는 이제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겠죠? 주가가 상중 추세로 잘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거래량도 추세에 따라서 잘 가야 되는데, 얘는 자꾸 거래량이 여기서 꺾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죠? 매도다라는 거죠. 그죠? 매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주식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야, 추세하고 반대로 움직이네. 야, 저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한 가지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 즉 주가, 상승 추세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라고요? 자,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똑같이 따라서 이쪽 거래량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많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반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주가가. 그렇죠? 추세는 이건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직전 거래량을 돌파하지 못하고 반대로 돌아간다라면 이거는 여기가 매도다라는 거죠. 자, 우연치 않게 이제 소 뒷걸음질로 이제 어떻게 쥐잡는다고, 우연치 않게 여기서 이제 종목을 샀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팔지 하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직전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해. 그러고 매도다. 요거 한 가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과연 맞느냐? 자, 이 친구 말 다르고 저 친구 말 다르고요. 주식의 격언들이 각각 다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까 그 차트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래량이 전고점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얘는요.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고 얘는요. 주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거래량이 전고점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뛰어넘으면 뭐래요? 자, 뛰어넘으면 주가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반대로 이 거래량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주가도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니까 대충 이해 가시죠? 이런 얘기예요. 거래량이 전고점의 거래량과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의 전고점의 거래량을 넘지 않으면, 뛰어넘으면 주가도 날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전고점을 거래량이 뛰어넘지 못하면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과 이 내용, 그러니까 각각의 서점이나 어디서 이제 방송에서 주식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들으면요,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차트는요,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전 고점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가는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보다, 그죠? 여기가 거래량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걸 실선으로 표시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때가 여기보다 거래량이 더 많다라고 그러면
여기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고점을 거래량이 뛰어넘고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도대체 각각의 말이 달라요. 그죠? 말은 하나만 타야 되는데, 그죠? 말은 하나만 타야 되는데, 이제 승마로 이제 가면은 그 내 말이 없으면 이 말 탔다가 저 말 탔다가 하니까 이제 그 각각 말을 탈 때마다 힘든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 하면 안 돼. 자, 고맙습니다. 나 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합시다. 거래량과 추세와는 뭐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살 때 당시에는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내가 살 때는 거래량이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원래 거래량이 없는 게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뭐냐면요. V자형 상승입니다. 그죠? V자형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급하게,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급락이라고 그러죠. 급락하면 그 후에 급등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급락 후에는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자형 상승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골이 깊어도 산이 높지 않은 사람 많아요. 내가 보면. 자, 어쨌든요. 이렇게 요즘 뭐 개발을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V자형 상승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제 급하게 내리고 급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 V자형 상승 추세선에서 거래량이 늘면, 그러니까 이 상승, 이건 상승 추세, 이건 하락 추세고, 그러니까 V자형 상승에서 상승 추세선에서 뭐가 늘면, 거래량이 늘면 신뢰도가 높다 이 얘기죠. 신뢰도가 높대요. 예,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요, 거래량에 대해서 믿음은 그렇게 많이 갖지 마세요. 거래량을 우리가 바라본다라 그러면 이미 고점에서 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절대로 거래량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V자형 상승 추세선에서 거래량이 늘면 신뢰도가 높다. 차트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주가가요, 급하게 급락을 준 후에 다시 바로 급등을 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신뢰도가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거래량이 드네요. 그죠? 신뢰도가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얘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신뢰도가 높으니까, 야, 여기서 매수 일어나요?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방송에서 보면은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차트가 이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보는 이제 거래량 차트인데요. 거래량 차트인데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요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머 이게 뭐죠? 이 파란색 선이 좀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난 1회 때와 2회 때 강의 드렸던 거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다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예, 성심 라인입니다. 이게 바로 성심 라인입니다. 네? 이게 뭐 차트를 하나 이제 구해서 열다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걸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요. 여기에 그죠? 파란색 선이 쭉 가버리죠. 그죠? 딱 신호가 내려오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가 매수라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거래량 없으니까 에이 신뢰 없는 애. 그리고 신뢰 없는 애들은 얼른 팔아야 되겠죠. 그죠? 언제 팔아요? 뭐 직전 고점 보고 팔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또 짚어가고 또 강의를 드릴 거니까요. 너무 아주 놀라지 마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V자 반동? 자, 쓸데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거래량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에는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단기 고점은 뭘 얘기할까요? 단기 고점은 자, 밑에 거래량 단기 고점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짧은 기간 내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 내에 훅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은.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량이 늘고라고 돼 있어요. 거래량이 늘고 이때 기관의 매수가, 기관은 어떤 기관? 그렇죠. 많아요. 예금보험공사. 아니 거기서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요. 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추가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원래는 보인다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기 위해서 보인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 이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원래는 이거 물음표 아니에요. 원래는 점이었어요. 자, 단기 고점이 주가가 갑자기 훅 치고 올라온 다음에 거래량이 늘고 이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추가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락을 보이는 거지. 이게 강의입니까, 이게? 이게 서점의 책이든 뭐 각 증권방송, 이데일리 TV 빼고요. 각 증권방송에서 보면요. 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가 그렇게 해서 주식에서 돈을 잃었으면 반대로 알려줘야지.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냐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주식도.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 상식을 토대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주식은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잡으시고요. 자, 볼게요. 이제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단기 고점 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게 기관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들어오면 잠시만요. 자,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좀 가릴게요. 자, 보실까요? 자, 단기 고점 후에 이거 좀 키워주실래요? 예, 단기 고점 후에 밑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기관이 들어오면 뭘 보인다? 추가 상승을 보인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갈까요? 뭐라고요? 단기 고점 후 거래량이 늘고 이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뭐라고요? 그때는 추가 상승을 보인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락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서 추가로 상승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혹간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예금보험공사 저 뒤끝 있어요. 자, 기관이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개인아 나 기관인데 말이야 너 같이 갈래? 어디 가시게요? 나 지금 이만큼 들어와서 이만큼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와 봐. 아우 형님 고마워요. 그러고 딱 들어왔더니 기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기관 형님 아니 어디 가요? 했더니 어디 가요? 누구십니까?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 돈을 따주거나 여러분들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따야 상대방 돈을 뺏는 거거든요. 내가 따야 제가 잃고 제가 따야 내가 잃는 거니까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오고 수급이 받쳐주고 기관이 꾸준하게 뭐 한 20일간 꾸준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좋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관이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와서 기관이 꾸준하게 사서 그렇죠. 주가가 우상향으로 크게 고점을 형성하면 이때 매도하세요지. 어떻게 이때 신뢰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기관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응? 어떤 식당에 욕을 참 구수하게 잘하는 국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자주 가는 이제 직장인 뭐 단체들이 가서 그 할머니 그 욕을 들으러 간대잖아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네가 갖다 처먹어 막 이런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할머니 내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다음에 와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손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다잖아요. 존댓말 쓰면서. 그러니까 기관은요. 우리한테 절대 수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주식 사기 강의를 이데일리 TV에서 VOD로 다시 재시청할 수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와서 들을 때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500원을 받는 거로 돼 있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500원인데요. 뭔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 그러니까 500원 가치도 없습니까? 자,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합니다. 거래량과 추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일단은요, 그 게임에서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어떻게 기초적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캔들이 꽃을 피우면 이어서 꽃은요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즉 큰 손들, 기관이나 외인들은요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어서 붕괴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봄이잖아요.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요. 벌써 저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첫 번째 피는 꽃들이 되게 이제 목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요. 목련꽃 한 그루가요. 피기 전에 이렇게 몽울이 지고 있으면요. 꼭 어떤 촛대를 이렇게 딱 세우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꽃이 활짝 피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면요. 누렇게 변합니다. 참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그 꽃잎을 하나하나 주워서요. 제가 한쪽에다 이렇게 치워 놓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 꽃만 보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처절함을 보면서 왜 꽃을 치웠냐면 꼭 개인 투자자들을 갖더라는 겁니다. 목련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떨어지는 그 꽃잎을 보면 꼭 사람들한테 밟히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워서 한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고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정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캔들이, 그리고 뭐 기관이 들어오고 캔들이 크게 우상향으로 활짝, 장대 양봉 활짝 피우면 그때는요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는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캔들이 꽃을 피우면 이어서 주가는요 붕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꽃을 피우면 그 이후에 주가는 붕괴되고 거래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절대 주식을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요즘 장세하고 좀 비슷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장이 앞으로 좋을 건지 앞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건지 내가 잠깐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손절을 찌든지 내가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세금 때인데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게 뭐냐면 거래량은 작고 거래 대금은 많다. 그죠? 그런 고가주가 거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요. 제가 전철 딱 명동역에 내리면서요. 제가 양말을 두 개 사왔어요. 양말을. 여러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요. 한 방에 딱 끝내겠습니다. 강의를.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 양말은요. 이 양말은 1,000원짜리입니다. 이 양말은 1,000원짜리고 이 양말은요. 10,000원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 양말은요, 1,000원짜리고요. 이 양말은요, 이 양말은 10,000원짜리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거래량이 작고 거래 대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어귀에서요, 양말 장사를 하는데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양말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두 사람이 내 양말을 사는데 10,000원짜리만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장사 끝나고 나중에 이제 돈통을 딱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좀 그래도 수두룩한 거예요. 뭐냐면 1,000원짜리는 전혀 거래되지 않고 10,000원짜리만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돈통을 열었더니 돈이 많다. 그러니까 즉
거래 대금은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오늘 한 사양 했어요.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뭐예요?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비싼 거를 샀다라는 겁니다. 고가주가 거래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손님들이요. 자, 양말 1,000원. 자, 이거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거는 1,000원짜리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 1,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이제 10,000원짜리 거래량, 10,000원짜리 양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손님이 되게 많았습니다. 손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어기에서 내가 양말을 파는데 사람들이요 다 10,000원짜리는 쳐다도 안 보고요 다 이것만 사는 겁니다. 1,000원짜리 양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심도 못 먹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사를 끝나고서 돈통을 열어보니까 뭐만 수북해요? 1,000원짜리만. 그래서 1,000원짜리 모아서 돈을 쉬어봤더니 어제보다도 장사가 안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가주가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고가주 즉 양말이요. 1,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가 많이 팔렸다는 거. 이거 마크 있나? 자, 10,000원짜리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우량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순환매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면 IT주 또 관련된 부품주나 또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 회사에 납품한 회사도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순환매라고 그래요. 즉 고가주가 많이 거래됐다는 것은 우량주가 시장을 10,000원짜리 양말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강세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의 장세와 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17년 아니면 2012년처럼 그러니까 정권 말기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저가주 쭉 1,000원짜리 양말이 많이 팔렸다는 거. 그러니까 저가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0원짜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어떻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1,000원짜리 양말 사면은 그 시장의 질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세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 양말이 많이 팔리면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시쳇말로 야 이건 뭐 장이 쓰레기장이야 이러잖아요. 이럴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우선주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많이 움직이면 야 장이 좋지 않구나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장에서 약간 발을 한 발 뒤로 빼야 되는데 막 무슨 무슨 벌떼입니까? 하여튼 막 달려들어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 게 아니에요. 막상 단 줄 알고 들어와서 먹어봤더니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 1,000원짜리 양말, 그러니까 그 낮은 저가주가 많이 이제 뭐 동전주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팔릴 때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이런 종목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장세는 뭐요? 10,000원짜리입니다. 양말. 예, 그죠? 얼마 전까지는 1,000원짜리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양말은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요, 주식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당연히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리딩을 하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TV에 나와서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개인 투자자일 뿐인데 여러분들보다 좀 경력이라든가 또 책도 많이 보고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인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라는 거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이제 그 큰 손이라든가 소위 어떤 대주주라든가 사장, 그 회장, 뭐 경영주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또 어떤 큰 손, 그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많은 외인 어떤 기관
그런 단체가 우리는 이제 전문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인식. 자, 그런데 이 전문가, 내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이제 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이 성 소장 너 여윳돈 좀 있어? 얼마나요? 뭐 한 2천 정도 있어? 왜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차 지금 한번 사보게나. 그래요, 회장님. 갑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게. 나 전문가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정말 주가가 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전문가죠. 그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 외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도 없고, 물론 돈도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 위한 아주 쉽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헤매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강의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식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그들, 이게 전문가죠. 이 전문가. 이게 전문가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주식에서 돈 잃고 할 거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주식에서 돈 잃고 할 거 없어 이거 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자, 전문가들만이 주식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캔들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양봉이고요. 하나는 음봉입니다. 자, 하나는 양봉이고요. 똑같이 그릴게요. 그래요? 예, 똑같이 키를 맞출게요. 하나는 양봉이고요. 하나는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 캔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뭐 윗꼬리, 아랫꼬리, 뭐 이제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있고요. 밑에는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는 어떤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막대 그래프, 얘도 막대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자, 주식은요, 왜 어렵고 복잡하지 않냐면, 이 막대 그래프는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자, 국민학교, 제 기억으로는요,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복잡하고 어렵고 막 아주 현란하게 막 기능이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요. 그 두 가지예요.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 즉 하나는 양봉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음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양봉은 주가가 그냥 올라가면은 이제 빨갛게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주가가 빠지면 그냥 까맣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제보다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많으면 빨갛게 나타나고 자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적으면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파랗게 나타나고 저는 이제 검정색을 씁니다만 양음이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이평선을 그죠? 이평선을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가 단순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평선을 이제 변형시켜서 보긴 합니다만은 아주 뭐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이면서도 여러분들보다 그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지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타이틀이 이제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 비법은 좀 웃기고요. 대가들의 투자 그냥 기법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는 뭐 다 섭렵했고,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알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강의야. 이거 봐요. 캔들을 보는데 나는 1년만 걸렸어. 자, 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자, 오늘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갈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주식 호가의 가격 단위입니다. 주식 호가의 가격 단위인데, 자,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요. 자, 1달러는요, 우리가 얼마냐면요, 1,000원이라고 그래요. 1달러는 1,000원입니다. 1달러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강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강의가 돌아다닐 겁니다. 자, 1달러. 얘는요, 미국 돈이고요. 얘는 미국 돈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 돈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미국보다 1,000배 못 살아. 이래야 호가 주문창을 외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1달러에 일본 돈은 어떻게 되냐면요. 100엔입니다. 100엔. 예, 100엔이죠. 일본 돈은.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보다 몇 배, 100배 못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몇 배, 10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머릿속에 넣으시고, 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잘 볼게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달러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주식 호가 주문창 외우기는 참 편하거든요. 자, 1달러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원이죠. 그죠? 예, 1,000원입니다. 1달러면 1,000원입니다. 그러면 5달러면 얼마일까요? 5달러면 당연히 5,000원이겠죠. 그죠? 5달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니까 5달러는 5,000원이겠죠. 그러면 자, 10달러는 얼마일까요? 10달러는 그렇죠. 10,000원입니다. 10달러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50달러는 얼마일까요? 50달러는 그렇죠. 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100달러죠. 자, 500달러 없습니다. 100달러가 제일 큰 돈이죠. 여기서는 얼마죠?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달러를 쭉 뺍니다. 그죠? 달러를 쭉 뺄게요. 달러를 쭉 빼면 호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1,000원 이하는요, 1원에 거래됩니다. 1원에.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요, 5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5원에. 그리고요, 이 지금 5,000원에서 10,000원 이하는요, 1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호가, 한 호가당.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원은 뭐예요? 이제 10,000원에서 5만 원은 50원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는요, 얼마? 100원에 거래되는 겁니다. 이거를 호가라고 그럽니다. 호가. 아시겠어요? 호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호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문제 한번 낼까요?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이탈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11,000원이면 호가가 얼마일까요? 자, 11,000원이면 호가가 얼마일까요? 자, 그래요. 금방 안 나오죠? 11,000원이면 10원입니까? 11,000원 10원이죠, 11,000원. 11,000원은 10원이 아니라, 11,000원이면 10원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50원입니다, 호가가. 아셨죠? 50원이라고요. 10,000원부터 5만원 이하는 50원이란 말이에요. 호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우선 아시고서 주식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개방송,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장중 공개방송, 밑에 자막 나가고 있고요. 자, 내일 장중에 좀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그 토요일 날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에서 여러분들 10분 선착순으로요. 무료 공개방송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만... Go,